이제 건강하기 어려운 사회, 이 사회에서 진짜 건강하기는 너무 어렵구나. 정말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무슨 이렇게 질병이 많이 붙지? 라는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보자 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마이 베이비, 뭐 마이 가족, 마이 패밀리, 이거를 어떻게 키울까? 잘, 건강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키워보자라는 거죠. 건강하기 힘든 사회, 건강이란 뭘까? 지금 나오는 건강은 의학적인 건강이에요.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 건강하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건강을 찾기는 너무 어려운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도 무슨 병, 이래도 무슨 병. 병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이빙 노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앨런 아저씨가 쓴 책인데 말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뭐 정상인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여기 부제를 보세요.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진단병을 붙여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일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 ADHD 아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진단 기준을 만들 때는 먼저 사전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테스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진단 툴을 바꾸면 얼마 정도 증가하겠지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ADHD가 예상적으로는 한 15% 증가할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웬걸 DSM-4가 나왔더니 3배가 넘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진단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거기서 특출났던 건 뭐냐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막 활달하고 정신 못 차려 여기에다가 조용한 ADHD를 집어넣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멍 때리는 거. 이것도 ADHD가 딱 집어넣는 순간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단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날 정상으로 제발 내비둬줘. 나 멍 때릴 수 있잖아. 근데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병이 돼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고혈압? 미국에서 진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원래 고혈압 기준이 130에 9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120에 80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 딱 적용하는 순간 650만 명이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저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고혈압 환자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 20%가 증가해버리는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진단 기준에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흔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거나 이제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이제 감기 안 걸리는 애는 없어요. 감기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기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쓴 논문이에요. 감기약 받아왔더니 알레르기 약이 들어있네? 우리 아이 알레르기 비염이었나? 이게 아니라 콧물 재채기, 코막힘에 알레르기 약이라고 해서 항산제가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어떠냐?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종합해 보니까 특별히 효과가 없어. 이게 결론이에요. 그 알레르기 약하고 다른 약들을 막 섞어서 먹었어. 어른들한테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한데 아이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어. 특히 5세 미만에는 효과가 없대. 이게 결론. 저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병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쓰는 약들은 효과가 있나? 아니면 부작용이 이렇게 심해. 너무 어려운 사회. 진짜 질병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가 원래 2부이거든요. 바로 2부 할게요. 항생제 해열제는 최소화. 이제 소아 한의원에 가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책 중에 오래 살고 싶으면 감기에 걸려라라는 책이 있어요. 감기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쉼표예요, 쉼표. 너 이렇게 무리했어. 너 몸이 탈났어. 너무 축냈어. 너 좀 쉬어야 돼. 감기에 걸리면 좀 쉬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웬걸? 몸도 아프고 하니까 열도 나고 하니까 저희 어때요? 감기약을 먹잖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나는 몸에서 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쉬지 않고 먹고서 다시 또 일을 해요. 애들 키워보시면 알죠? 애가 열나서 낑낑 거리고 있는데 해열제를 먹는 순간 애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뛰어놀아요. 그러다가 해열제 효과가 떨어지면 낑낑
또 이렇게 되죠. 왜 해열제 좀 먹지 말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열이 날 때 우리 몸에 효과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체온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대사율이 10%가 증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임파부라든지 중성부라든지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이 있는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나쁜 것들을 열심히 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서 세균 성장도 방해해주고 바이러스의 복제 속도도 열이 나면서 늦춰주게 돼요. 이렇게 발열의 이득은 많아요. 발열의 단점은 뭘까? 손해는 뭘까?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 낑낑거려 라고 하는 거죠. 대사 문제를 가진 아이,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안 좋아, 뭐 호흡기 질환이 있었어, 뭐 사고가 났어, 출혈이 있었어, 이런 질환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큰 손해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나 뭐 의사 선생님이나 왔을 때 보면 발열 공포라고 하거든요. 열에 대해서 겁내요. 당연히 겁나죠.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보통 웬만한 열을 가지고서는 뇌가, 머리가 어떻게 되진 않아요. 체온 면역이라고 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딱 그게 방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건강을 지킬 때 몸에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나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반신욕도 하고 뭐 찜질방 가서 있고 뭐 이러지만 병적으로 열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체온은 그렇게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몸은 체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면서 이제 열을 다시 또 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게 그만큼 면역력을 올리는데 중요하구나, 내 몸이 차지는 거, 이런 것들은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필수. 자, 한의원 와도 비타민 D 먹여보세요, 비타민 먹여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가 오셨을 때 뭐 먹이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생각지도 않고 비타민 D 먹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보면 거의 90% 정도가 비타민 D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계란 하루에 필요한 1000IU를 먹기 위해서는 계란 40개를 까먹어야 돼요. 우유 10컵, 간을 3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간편한 비타민 D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보통 나오는 제품들이 1000IU짜리가 나오고 뭐 함소화 같은 경우에는 3000IU짜리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고생하지 마시라고. 비타민 D와 빈혈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상 아동을 봤더니 빈혈 발생치를 1로 보면, 부족 아동을 보면 빈혈이 1.9배가 더 높게 빈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빈혈인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네 라고 볼 수 있죠. 비타민 D 저희 어떻게 합성하죠? 땡볕에 나가서 20-30분 놀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인 사람은 어때요? 햇빛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 그런 지역에서 더 많이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만 먹은 사람, 항우울제랑 비타민 D를 먹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해봤더니 우울증 척도를 봤더니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약하고 비타민 D를 먹었더니 더 좋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요즘 세대가 알레르기가 증가했어요. 뭐 아이들은 당연히 알레르기 증가했고, 어른들 중에서 나 멀쩡했는데 알레르기 생겼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뭐 피부가 안 좋아, 처음부터 뭐 천식이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소화기계부터 피부가 안 좋아지네? 태열인가? 아토피인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천식으로 가요. 흡입제를 써야지 이제 진정이 돼. 이런 식으로 가고, 나중에는 코가 안 좋아. 지금 이제 꽃가루 계절 왔거든요. 5월 초까지 코를 너무 많이 비비거나 재채기 많이 해. 코 많이 막힌대. 그러면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식으로 알레르기 행진을 하고 있어요. 알레르기가 왜 증가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이론은 위생가설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위생도 철저해지고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깨끗해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알레르기 질환들은 증가하고 뭐 자가면역 질환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위생가설이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너무 깔끔해서, 너무 소독을 잘해서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위생가설. 몸이라고 하는 거는 TH1하고 TH2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TH1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나이 많은 형제, 보육시설, 감염성 질환, 시골,
TH1을 활성화시켜요. TH2는 어떤 게 활성화시킬까? 항생제, 서구화된 생활습관, 깔끔한 도시화된 식이, 뭐 진먼지 진드기, 바퀴벌레에 대한 감자 이런 것들이 TH2에 활성화를 시켜요. 요즘 세대는 어떻게 됐냐? TH2가 너무 증가해버린 거예요. 이 증가됨 때문에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게 위생가설의 이론이에요. 저희 아이들, 저희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나가서 흡하면서 좀 놀게, 땅을 밟으면서 놀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1번에 나왔을 때 해열제, 항생제 좀 덜 써보자 라고 하는 거랑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유산균 일찍. 알레르기가 있는 애의 장내 세균을 한번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해균하고 유익균을 봤더니 거의 1대1이에요. 이 아이를 가지고서 유산균을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1대18. 먹으면 이렇게 금방 좋아져요. 유산균은 생각날 때 빨리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언제부터 먹었냐 이것보다는 빨리 시작하시면 돼요. 이 애기 태어날 때 어때요? 엄마 자궁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세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했던 애를 보면 제왕절개랑 비교를 했더니 자연분만했던 애들의 유익균은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했던 유익균은 이렇게 낮죠. 똑같이 유해균을 보면 자연분만했던 애들이 이렇게 낮은데 유해균은 이렇게 높아요. 제왕절개를 했던 애. 그래서 자연분만을 이렇게 많이 권하죠. 요즘은 한방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내경을 보면 사기조신내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잖아요. 그러면 몸도 어떻게 하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라고 되어 있고, 겨울은 어때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니까 늦게 일어나고 좀 빨리 자. 이런 게 이제 하늘과 같이 가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2017년에 보면 이 세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걸로 받았냐라고 하면 생체시계, 그러니까 서카디안 리듬이라든지 뭐 일주기 리듬이라든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초파리 유전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루틴하게 아침이면 눈이 떠지고 밥을 먹고 허기지고 뭐 밤이 되면 잠을 자.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시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체지방이 늘어나요. 뚱뚱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체시계를 못 맞추면 호르몬 주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당뇨도 잘 생기고 비만도 잘 생기고 이런 거.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해. 그런데 저희가 칼로리잖아요. 똑같은 칼로리를 하면 아침에 700칼로리 먹고 저녁에 200칼로리를 먹고, 아침에 200칼로리를 먹고 저녁에 700칼로리를 먹고, 전체 칼로리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조금 먹었던 그룹이 체중 변화가 더 좋은 거예요. 허리둘레 변화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리듬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게 몸에도 좋다라고 하는 게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일주기 리듬을 맞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햇빛을 잘 봐야 돼요. 햇빛. 일주기 리듬, 제가 24시간의 리듬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저희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에서 25시간 정도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계 잘못 가면 어때요? 한번 이렇게 초점 맞추잖아요. 그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그 리셋을 하는 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쐬야 된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빛을 다 차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 좀 가볍게 풀고 낮에는 햇빛을 쐬고, 밤에 뻘짓하지 말고 어두워지면 일찍 자고. 이게 이제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달렸어요. 다 했고요. 원래 강의 시간은 한 40분으로 잡고 했는데 시간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서 좀 부족한 거 있었으면 저희 카톡 알려드렸으니까 거기다 문의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해 드릴 거예요. 저희 이 카톡 아이디 네,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평촌 PC 함소와 1이에요. 예. 네. 여기로 꼭 문의 주시면은 지금 다 못 해드렸던 질문들 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꼭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